자, 수학원의 마지막 단원이네요. 자, 수학적 귀납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자, 이런 정의는 뭐냐? 자, 수열의 정의는 크게, 우리 중학교식, 고등학교식 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중학교 때는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렬로 나열한 것이다. 일렬로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열은 함수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f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n이라고 하고 이걸 일반항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열은 확실한데 일반항을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일반항도 찾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일단 귀납적 정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웃한 항 사이에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했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이다 이렇게 정의를 줬다면 요건 이웃한 거잖아요. an과 an 플러스 1은 서로 이웃한 건데 그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3이래요. 그럼 이거 우리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더니 그 값이 2더라. 그러면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구나. 그러면 이건 등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어떤 앞항이 있는데 그 앞항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1을 뺐더니 그게 다음 항이 되더라. 그럼 이것도 수열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보통 문제에서 주어요. 그러니까 A1은 일단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줌으로써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점화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점화라는 말이 뭐 불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자 표현이 없어갖고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점화식이라는 말. 근데 그냥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 점점 만들어져 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점화식들, 이런 관계식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등차라든가 이런 형태가 등비라든가 또는 세 개의 항에 대해서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항의 합의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주면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웃한 세 항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A1과 A2를 줘야 됩니다. 그죠? 2개를 줘야 그 다음 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운 적이 없는 형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응용 점화식이라고 부를 건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응용 점화식이 한 14가지, 15가지 정도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다 축약하면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점화식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 점화식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4가지를 다룰 건데 저 뒤쪽에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기본 점화식은 우리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 점화식이라고 하고요. 응용 점화식은 대략 4가지 정도 뒤에서 따로 다룬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은 교육과정에 응용점화식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에 없다 그래서 안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정석에서는 예외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증명법이에요. 자, 우리가 증명을 위한 방법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증명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고 빈칸을 만들고 빈칸 채우는 문제는 여전히 모의고사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증명법이에요. 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증명법은 예를 들면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부터 쭉 더했더니 n까지 더했더니 이게 이제 시그마 k잖아요. 그래서 이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더라라는 성질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것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래요. 자, 그럼 이런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증명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자,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우리가 흔히 증명 방법이라고 하면 크게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뭐 직접 증명법은 뭐 P면 Q이다를 증명할 때 그냥 P를 가지고 Q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간접 증명법은 직접 증명이 안 될 때 사용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귀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부정해서 그게 가정의 모순이됨을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류법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또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해서 나왔던 증명법이 바로 귀류법이죠.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이 생기는 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 어떠한 성질이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마치 도미노처럼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도미노가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게 모두 넘어지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일단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임의의 한 개를 잡아가지고, 얘가 넘어진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 번께 넘어진다는 걸 증명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건 일단 우리가 넘어지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게 가정이 되면 두 번째 게 넘어진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게 넘어진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게 넘어졌으면 세 번째 게 넘어진다는 것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두 넘어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n이 1일 때 먼저 증명을 하죠. n이 1이라면 좌변이 1이고요. 우변에 1 집어넣어 보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n이 k일 때를 증명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이게 1하고 2하고 쭉 더해가지고 k까지 더한 것이 2분의 k의 k 플러스 2을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뭐를 증명하느냐면 k 플러스 1에서도 이게 되느냐를 증명을 하죠. 그러면 이게 쭉 더해서 여기가 k를 지나서 k 플러스 1까지 갔을 때 그럴 때도 이런 형태가 되느냐를 증명을 하니까 양변에 이걸 더해주죠. 그래서 2분의 k의 k 플러스 1에다가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럼 우변 같은 경우에 통분을 해보시면 2분의 k 플러스 1하고 k의 k 플러스라고 그 다음에 2의 k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서 k 플러스 1을 묶어내면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면서 k번째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정해서 요걸 증명함으로써 k번째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k 플러스 1번째가 된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불러요. 자, 좀 이해가 됐나요? 뒤쪽에서 좀 다시 다룰 텐데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즉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한동안 좀 문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3을 넣어줘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나오겠죠? 두 번째 항은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8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다시 요 8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8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이게 얼마냐? 88, 64에서 63인가요? 그러면 6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네 번째 항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항 두 개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하고 3이 있으면 이렇게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수열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1일 때,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가 되고요. 이렇게 더해서 3이 되고요. 이렇게 더해서 5가 되는 이 수열이 바로 피보나치예요. 그죠? 피보나치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수열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보나치의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기본 점화식 몇 개를 선생님이 끄집어냈는데요. 이웃한 항 사이에 차가 같다. 이게 등차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웃한 항 사이에 비율이 같다. 아, 이거 등비구나. 그죠? R이 공비죠. 요건 D가 공차고요. 요건 등차 중앙 성질을 만족한다는 표현이니까 등차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비 중앙의 성질을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등비구나. 요거는 이제 조화 중앙이죠. 그래서 조화 수열이구나. 뭐 요런 것들은 기본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등차구나.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인 걸로 봐서 공차가 2죠. 그러니까 여기가 5고 7이고 9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구나.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그죠? 2n-1이기 때문에 뭐 10번째 항을 구하거나 또는 뭐 S10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등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6인데 이게 등비니까 보면 곱하기 2죠. 그 다음은 12가 되고 24가 되고 48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일반항을 잡아봐라 그러면 공비가 2니까 잠깐만.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3 곱하기 2의 n-1이죠. 맞죠? 자,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한 뭐 10번째 항까지 합 같은 거는 공식에 의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요 모양은 자, 요렇게 생긴 분수꼴이죠. 자, 요런 거는 그냥 양쪽을 뒤집어 줍니다.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이게 an분의 여기가 an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 1이고 요렇게 묶으면 an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 형태가 사실은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역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역수가 이웃한 항 사이에 차가 같다. 이런 뜻이 돼서 이게 바로 조화수열입니다. 그죠? 자, 이게 조화수열이구나. 그리고 조화수열에서의 어떤 그 공차는 1이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의 an이 이거라면 요거 이제 2분의 1 뒤집은 거 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한 게 그 다음번 항에 a2분의 1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a1이니까 a1분의 1 더하기 1이 a2분의 1이구나. 자, 이런 관계로 해서 쭉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형태가. 아니면 이 자체를 여러분이 또 하나의 수열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an분의 1을 우리가 bn이라고 놓는다면 이것은 bn 플러스 1 이퀄 bn 플러스 1이니까 이때 bn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죠? 자, 그때 첫 번째 항은 a1분의 1이기 때문에 b1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차가 1이기 때문에 bn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1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요? n-2분의 1이 되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뭐 통분해 준다면 뭐 2분의 2n-1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뒤집은 게 일반항이기 때문에 an은 이거의 역수죠. 그래서 2n-1분의 2다.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 방법도 괜찮고요. 요 방법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요 방법이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그죠? 자, 역수를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놓고 bn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다시 뒤집는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15-3이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기억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요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요거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면서 풀이법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N쌍의 부부의 전체 악수 횟수가 AN이고요.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그 악수의 횟수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 쌍의 부부가 참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악수의 횟수는 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쌍의 부부가 참석해서 모두 악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횟수가 AN일 거예요. 그죠? 자, 요게 N쌍의 부부가 이 규칙에 맞춰서 악수한 횟수입니다. 악수한 횟수. 그래서 이미 악수를 다 끝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한 쌍의 부부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쌍의 부부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는 악수가 몇 번 더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악수 횟수는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요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악수의 횟수를 더해주면 요게 n 플러스 1쌍의 악수의 횟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은 일단 n쌍의 부부의 악수 횟수는 그대로 두고요. 자, 요 각각의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n쌍에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총 2n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2n명과 악수를 하고 또 요 사람도 2n명과 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횟수가 2n의 2배죠. 요만큼의 횟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n쌍의 부부가 이미 악수를 끝낸 상태에서 새로 한 쌍의 부부가 왔을 때 추가되는 악수의 개수를 더해서 전체 n 플러스 1쌍의 악수의 횟수를 구한다. 이런 방식이죠. 그러면 이 형태가 바로 an 플러스 4n 형태가 되는데, 자, 이 수열이 뭔지 여러분이 딱 눈치를 채셨다면 상당한 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힌트는 이런 겁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요게 일정하면 요게 등차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자, 어떤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수열을 이룬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것은 A1, A2, A3, A4 이렇게 나갈 때 요 사이의 차가 또 다른 수열을 이루고 이렇게 요 아래쪽 수열의 일반항이 4n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또 다른 수열을 이루고 그게 4n이다. 그러면 이 AN은 무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이다. 원래는 이게 이제 이거의 개차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개차 수열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항 공식은 기억하고 있으면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여기가 4K가 됩니다. 자, A1은 여기서 아까 0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주면 일반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우리 뒤에서 다룰 응용점화식에서 나올 하나의 중요한 점화식 형태입니다. 자, 같이 겸사겸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읽어보시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N단계,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는 1점이라고 했고요. N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에 그 점수에 3n-1배가 추가로 부여된다 그랬어요. 야, 이때 N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를 AN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1단계를 통과했다는 건 A1이고요. 그게 점수가 1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단계는요, AN 단계의 그 앞에 점수에다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점수에다가 그 앞에 점수에 3n-1배가 더해진다.
이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 그 점수에 이거 배가 추가로 부여된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모양상으로 봤을 때 3의 n제곱에다가 an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 거의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넣어가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1일 때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 A2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A3가 나옵니다. 차근차근 해서 A5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뒤에 응용점화식에 나올 거라서 모양을 한번 살짝 미리 살펴본다면, 자, 이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어떤 수열 fn이라고 할게요. 아까는 여기가 이제 bn 형태 4n이었죠, 아까. 그죠? n에 대한 식. 자, 이러면 이것은 개차 수열이 됩니다. 개차 수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an 플러스 1이 an에 이번에는 곱하기 fn 꼴이에요. 그죠? 형태가 아까는 더하기 4n 꼴이었다면 이번엔 곱하기 3의 n제곱 꼴입니다. 자, 요거 푸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응용점화식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15-5는 외분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뭐 내분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P1의 좌표는 2고 P2의 좌표는 3이에요. 그 다음에 Pn 플러스 2는 Pn과 Pn 플러스 1, 이게 이제 이웃한 항이고요. 사이에 대해서 요거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자,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수직선 위고요. 자, 그럼 먼저 요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Pn은 우리가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P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 되죠. 자, 요거 사이에 선분을 3대2로 외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외분점 an 플러스 2는요. 자, 내 외분 공식 기억하고 있나요? 3, 2가 있고 3, 2가 있고 3하고 반대쪽이 곱해지죠? 이쪽에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2하고 반대쪽이 곱해져서 an이 되고요. 가운데는 내분일 때는 플러스, 외분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분모는 1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an 플러스 2는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형태의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식, 즉 점화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1은 아까 얼마라 그랬죠? A1은 2라 그랬고 A2는 이게 3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A3, 그 다음에 뭐 2하고 3을 가지고 A4, 또 3하고 4를 가지고 A5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뒤에 응용점화식에서 나올 거예요. 그 응용점화식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P의 an 플러스 2 더하기 Q의 an 플러스 1 더하기 R의 an 이꼴 제로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PQ, R의 합이 0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PQ, R의 합이 0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전부 좌변으로 넘겨주면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가 되면서 PQR이 0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뒤에 이제 응용점화식 네 번째 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죠?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좀 복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